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입니다. 오늘 비조 승자전 이창호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역시 김영상 구단의 해설로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B조를 제외한 A, C, D조가 결선 진출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판을 기점으로 B조도 결선 진출자 한 명을 결정짓게 되죠? 네, 오늘의 승자는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패자는 진시영 선수와 리턴 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대국하는 두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세 판을 만났었는데 모두 안성준 선수가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값에서는 이창호 선수가 단연 앞서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압도적으로 안성준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 요즘에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이창호 선수와의 대국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명성만 놓고 보면 이창호 선수지만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본다면은 안성준 선수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한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선수의 대국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이창호 선수 대 안성준 선수의 승부입니다. 두 선수가 B조에서 만나서 이 판을 승리하는 선수가 결선 진출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자, 돌을 가린 결과 안성준 선수의 100번이죠. 네,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됩니다. 네. 한국물가정보배는 생각시간 10분, 그리고 40초 촐기 3회가 주어집니다. 이 두 선수가 9기 한국물가정보배 1년 전에 8강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창호 선수의 입장에서 리턴 게임이 된 셈이에요. 이창호 선수가 이번에 올해 참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게 네. 옆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전부 이창호 선수의 천적이라고 하는 저희가 매번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안성준 선수에게 3패, 진시영 선수에게 5전 전패. 네. 그리고 최철환 선수하고는 물론 승률은 거의 5대5 비슷하지만 중요한 장면에서는 정말 많이 졌거든요. 그리고 이 이창호 선수 전성기 때 대국수가 많다고 봤을 때 최철환 선수가 굉장히 천적이었어요. 네, 최철환 선수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신의 시절이라고 네. 할까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이창호 네. 선수와 결선전에서 만났을 때도 최철환 선수가 계속 이겼고 그 이후에 결승 무대에서도 거의 최철환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최철환 선수에게 1승을 했고요. 이렇게 승자전까지 올라와 있는 이창호 선수인데요. 이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 그래도 올해 유독 세계대회에서 많이 이름이 띄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배 예선 3차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펑리아오 선수에게 패했지만 백령배 16강에서 진 게 또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으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 당시 삼성화재배 진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백령배에서는 더 완숙한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네. 탈락하긴 했지만 예선전에서 3승 그리고 본선에서도 어느 정도 이겼기 때문에 중국 기사에게는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세계대회 보면은 농심배 국내 선발전 4강에 올라 있는데요. 네, 지금 대국수가 워낙 많아서 좀 연기가 됐지만 최철환 선수와의 준결승전이 남아있고 그 네. 대국을 이기고 한 번만 더 이기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닉네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태극마크에 대한 그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전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바둑 TV 애청자분들도 농심 신라면배를 굉장히 유독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최근 성적이 좀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게 좀 아쉽죠. 언젠가부터 이제 중국세에 확실하게 밀리기 시작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바둑계 전체 노력도 필요하고요. 자, 초반은 무난한 흐름인데요. 네. 예전에는 저 호구 치기 전에 먼저 좌상기를 걸치는 수법을 많이 뒀는데 네. 요즘은 먼저 호구 치고 드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걸치는 것과 그냥 호구 치는 것. 바둑판을 해설판을 통해서 해설판을 잠깐 보실까요? 자, 뭐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건 워낙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이쪽을 뒀던 시절도 있었고요. 보통 이제 날짜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 두면은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포석이 한때 대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쪽으로 걸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날일차 하면 잊고 한 칸 뗄 때 이렇게 두는 기사도 있었고 이렇게 두고 뛸 때 이 정도인가요? 이렇게 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그냥 걸치고 백이 협공을 하고 흑이 양걸침을 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정석이 생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정석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흙이 네. 무겁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정석이 진행된 다음에 흙 보고 두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진 않거든요. 이런 모양이 백돌이 여기 와 있다면 보통 여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도망가는 수법을 선택을 하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 호구를 치기 전에 먼저 걸쳤는데 네. 요즘은 또 이론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고 두더라도 양걸침해서 두면 흙도 저기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좀 세대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군요. 이게 포석은 네. 5년, 10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론도 많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 포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포석도 네, 마찬가지네요.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호구를 치니까 안성주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정석은 여기를 받는 건데 먼저 이제 이쪽 길을 걸쳐서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아, 또 어떤 차이인가요, 이건? 여기 흙의 응수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받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기사도 많아요. 또 이렇게 또 화점에 했을 때 먼저 걸쳐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주면은 이렇게 두고 둘 때 네. 두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협공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돌이 가서 흙이 날일자면 또 삼삼 파서 머리를 내미는 어떻게 보면은 초중급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이론이긴 한데 네. 요즘에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기억해 둘 건 이쪽 소목일 때는 이쪽이고요. 화점일 때는 이쪽으로 걸친다는 거죠. 뭐 정답은 없는데 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기사들이 그렇게 네. 많이 두는군요. 네, 오래 생각하다 이제 한 칸을 띄었고요. 네, 역시 걸쳐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받아주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거 이제 두 칸 높게 두는 게 많고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낮게 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낮게 두는 사람은 없고 높게 둡니다. 네, 보통 이 정도라든지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낮게 많이 뒀었는데요. 근데 실전에 협공을 했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걸치고 백이 협공하면 3-3 들어가는 정석이 있거든요. 네. 기본 정석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석이 물론 정석이긴 하지만
이 흑돌이 굉장한 압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눈목자나 또는 바짝 다가설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백이 온다면 여기 호구 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 날있잖아 눈목자로 해서 이제 가볍게 도망가는데 좀 무거운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삼삼 네. 들어가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런 배석에서는 삼삼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르게 둬야 할까요? 한 칸을 띄고요. 네. 다음에 여기를 당하게 되면 한 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 칸이나 날일자를 받아야 돼요. 네. 그때 이제 쉬어간다든가 해서 두는 것이 이 좌하기 흑도를 배석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수법입니다. 아마도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네. 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흙이 배석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에서 둔다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건 많이 봤는데 네. 이 형태에서 이렇게 낮게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뭐 자주 본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안성준 선수가 이제 무언가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 칸 협공을 했을 테고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초중급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석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방금 전처럼 아무 때나 이제 정석 진행을 하면 안 돼요. 네. 주변의 배석의 상황에 따라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네, 정석은 정석이고 그리고 배석에 따라서 그 반면 운영을 할 때 항상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은 그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석은 외우고 잊어버려라 이런 네, 말이 있나 그런 말이 봐요. 있었죠. 예. 네, 지금 안성준 선수 계속 장고 중인데요. 이창호 선수가 지금 생각 중이죠. 아, 예, 예. 걸치니까 협공을 했어요, 안성준 선수가. 이창호 구단. 가장 성적이 안 좋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사실 혈색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올 봄부터 한국 바둑계도 이제 국가대표 상시 훈련 제도라고 봐야겠죠. 상시 훈련 그 제도에 물론 이제 어린 기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지만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도 수시로 나와서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배우고 네. 하거든요. 요즘에는 역시 공동 연구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나이 차가 조금 납니다. 75년생과 91년생. 네. 16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입단은 뭐 이창호 선수가 일찍 한 거는 기정사실이죠. 12살 때 입단을 했으니까요. 네. 만으로 11살 때 입단을 했어요. 안성준 선수 현재 8월 랭킹 9위고요. 이창호 선수는 25위입니다. 그리고 2014년 성적은 안성준 선수가 38승 12패 76%. 본인이 프로가 된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올해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최근 10국은 안성준 선수가 7승 3패, 이창호 선수는 6승 4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안성준 선수가 작년에는 정기 4강 올랐기 때문에 시드를 받았고 상대 전적이 좀 의외예요. 네, 3전 전승으로 안성준 선수가 앞서 있고요. 안성준 선수 2012년에 아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 물가정보배 우승 이후에 이제 2013년도에 삼성화재배 세계대회에서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백령배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대회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안성준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가정보배 우승컵을 들었다 하면 선수들이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기본 본인의 기량도 있지만 또 게다가 또 기세도 타고요.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낮게 안성준 선수가 뒀고요. 흙은 뭐 높게 두거나 낮게 두거나 씌우는 수 하나인가요? 근데 가장 기본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눈목자로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글쎄 한 칸으로 눌러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눈목자가 맞다고 봐야겠죠. 그 눈목자로 씌워 왔을 때 지금 이창호 선수가 돌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눈목자로
씌운다고 봤을 때그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한 점을 살리는 건데 네. 지금은 자학이 그 흙과의 간격이기 때문에 쉽게 살릴 수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좀 좌하 귀 쪽에 뭔가를 둬야 할까? 저수는 저희가 예상을 네, 못했는데요.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씌우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 백돌 한 점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제 네. 이게 이수 혹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또 이렇게까지 씌우는 거 뭐 이런 이수도 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그냥 움직이는 거는 사실 흙의 입장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이쪽에 네. 도움이 될 것 아, 같은데요. 늘게 되면 안에서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악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살아도 안 좋은 형태가 될 수 이거는 있군요. 살아도 오히려 손해예요. 예. 이건 이 바로 움직이는 거는 별거 네. 없어 보이고 이런 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입구자리 해야 일단 되는데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이쪽을 흙돌을 먼저요. 차단을 해서 흙을 공격을 하는 아마 또 그런 것이 싫어서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뛰어나가면 계속 같이 뛰어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근데 백도 이제 뛰어나갔기 때문에 다음은 중앙으로 탈출하거나 보통은 뛰는 거고요. 뛰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둘 자리가 뻔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이쪽거든요. 네, 이쪽을 뒀고요. 이 모양의 급선 항상 여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거의 한 집이 생기고 여기 치받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또 한 집이 생겨요. 네. 공격을 당할 일이 없죠. 되레 흙이 지금 미생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굉장히 중복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렇게 백이 한 칸 한 칸으로 띄어져 있는 모양에서는 여기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도 대응책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수법을 생각을 했을까요? 좀 흙의 입장에서 약간 불편하긴 해요. 받아주자니 너무 좁고 네. 손 빼자니 급소가 눈에 보이고. 이 사실 걸치고 그냥 이렇게 구침을 네. 하고요. 그때 이 세 칸을 벌린 형태랑 비슷한 거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원래 이 모양에서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두는 거는 눈목자고 예전에는 이렇게 두 칸만 벌렸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오히려 이쪽으로 벌렸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약간 손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백은 이렇게 걸쳐놓고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거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누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 이쪽이 상변이 좋다면 당연히 이렇게 눌러서 받아주면 상변을 키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요 수는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예요. 이렇게나 이렇게 둔 것보다는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지만 백도 위에서 누를 수가 있는 걸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인지를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뭐 흙의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는 아니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두자. 여기를 치받았어요. 역시 이게 이 치중이 걱정이 된 거죠. 지키는 수를 치받는 수로 선택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받으면 이게 너무 모양이 불편하거든요. 흙의 입장에서. 중복입니다. 아주 비능률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받아서 조금이라도 이 백도를 괴롭히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은 일단은 나오고 싶은데. 네. 나왔죠. 다음에 또 여기가 있기 때문에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또 그렇게 자꾸 여기가 신경 쓰입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여기는 받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물론 끊을 수는 있지만 네. 다음에 여기 급소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흙도 이 수법을 함부로 결행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지금 초읽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흙이 조금 답답하긴 해요. 받기는 싫고 이 빈삼각하고 끊는 건 모양이 너무 좋지 않고. 네. 그렇다면요. 이쪽 댄스로 이쪽 떼는 거는 역시 좀 이상합니까? 물론 이제 이게 백이 한 칸 뛰는 것이 워낙 괴롭기 때문에 먼저 뛰는 것도 물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은
그냥 먼저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나가면 네. 제일 쉽게 뛰어나갔다고 가정하면 네. 방금 전 모양은 흙이 먼저 뛰어나가거든요. 또는 이렇게 날일자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중앙으로 먼저 백이 뛰어나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아, 흙은 그거- 뭐 뒤쫓아가는 예, 그렇죠.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뛴 거고요. 여기서 백이 여길 뛴다고 가정하면 이쪽 뛰진 않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뛴 거고. 아, 지금요. 강수를 띄고 이렇게 두니까요. 끼웠어요. 네. 이거 바로 두겠다는 뜻이네요. 있고요. 백도 이 한 점을 잡혀서는 집도 많이 생기고 흙이. 일단 살려야겠죠. 예, 굉장한 요석이에요. 살려야 돼요. 여기를 뒀다는 것은 끊겠다는 뜻이에요. 네. 아, 이제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선 흙이 끊는다면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원래 이 부분적으로는 네. 여기 늘어서 이 흑돌 5점이 잡히게 되지만 지금 단수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를 몰게 되면은 축이 흙이 좋기 또,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 뭔가 선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나요? 예. 아무튼 이 전투는 흑백 간에 서로 굉장히 위험한 전투예요. 조금은 떨리는 전투예요. 지금 공배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끊을 수도 없거든요. 전부 자충이라 네. 여기를 뒀다는 것은 당연히 끊겠다는 뜻인데 이 끊고 난 다음에 전투가 굉장히 승부처가 빨리 찾아왔어요. 네. 아, 오늘 봐도 초반부터 전투 바둑 됩니까? 교환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지금 저기를 100이 넘게 되면은 네. 흑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저기는 입구자로 버텨야 될 듯해요. 이 선으로. 여기서 역시 그냥 흙이 뚫는 거는 그거는 별로 위험할까요? 사선으로요? 예, 이쪽을 아예 대응을 안 하고요. 아, 손을 뺐어요. 예, 제가 물어보고 아. 싶었던 수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부분적인 형태는 굉장히 좋죠. 지금 관통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데 백도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여기만 둬도 이 석점이 피곤해졌어요. 게다가 여기 끊는 게 남아있거든요. 아, 여전히 남아있군요. 예, 지금 흑기 형태가 물론 이 뚫고 나온 자세는 굉장히 좋지만 완벽한 형태는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이 정도라면은 저는 오히려 흑보단 백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쪽도 두는 수가 뭐 마땅치가 않아서 이창호 선수도 이쪽을 둔 것 같은데 또 이쪽을 두고도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예. 아, 근데 이게 네.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쪽을 끊지 않고 여기를 끊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은 아까 위로 뒀을 때는 그래도 축이라도 있는데 아, 이쪽은 또 흙이 바로 잡히게 되는 형태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을 두면 뭐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수는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이 석점은 또 잡을 수 있는 모양. 이 전투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한눈에 잘 안 그려져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으니까 흑도 함부로 끊지 못하고 위로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바로 끊었습니다. 이쪽을. 응수를 물어보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역시 여기 두면 아까하고 똑같아져요. 환원이 됩니다. 백도 그냥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뒀으면은 굉장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무난했을 텐데요. 무난하고 뭐 타협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끊어서 흙이 여기 두더라도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하나,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넷, 승부처인 건 확실합니다. 다섯, 일곱, 네. 여덟, 때이르게 찾아온 승부처인데요. 아, 중앙. 아예 여기는 지금 건드리질 않고 있어요. 어차피 이 두 점이 지금 잡히진 않는다라고 본 거고요. 이 백돌 석점은 제압을 하고 이 흑돌 석점은 가볍게 보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요. 이렇게 두면 빈 삼각으로요.
우선 수를 또 늘려야 할 텐데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하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넷, 여기 치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아무튼 수를 줄였고요. 이거는 이제 단수 치고 젖히면은 잡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젖히더라도 꽉 있고 두 문 다 막아서요. 네. 안성준 선수는 석점은 잡혔지만 다음에 이만큼 아니면 그냥 가장 쉽게 젖혀서 넘어가더라도 아, 이것도 깔끔하네요. 네. 요 넘어간 자체가 집으로 크고 물론 여기서는 좀 보태주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하나를 더 보내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자, 창호 선수 과연 이 선택이 어땠을까요? 한쪽을 확실히 정리하는 쪽을 선택한 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네, 단수로. 단수를 쳤어요, 안전하게. 이제 백은 이 선을 넘거나 네. 더 자신 있으면 이제 중앙을 씌울 수도 있겠지만 중앙 씌우는 건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이 선을 넘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흑석점이 패석이 됐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30초. 두텁긴 한데 흑도 네. 둘, 아 그것까지 있습니까? 미리 다 교환을 해둔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저게 흑이 젖혀 이으면 백이 있는 건 안 되니까 네. 지금 단수를 친 상황이죠. 어차피 여기 이으면은 수는 안 돼요. 이거 두더라도 막으면 네. 하나 둘 세 수니까 흑은 네 수니까요. 흑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뭐 당장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 이쪽에서 좀 활용할 수도 있는 네, 그렇지. 거 경우에 아닌가요?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이유는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 정도까지만. 아, 그렇군요. 아, 여기를 씌우기 위해서 이걸 했네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제일 알기 쉬운 건 그냥 넣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선수가 되고 붙이는 수가 된다면은 백도 뒷맛은 약간 고약할 수 있는데 안성준 선수의 판단은 있는 수로 인해서 이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이 두더라도 맞고 싸우면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게 뭐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눈목자로 짚어두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모양은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 네, 같아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집으로는 흑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손해봤다고 봐야 돼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고 나중에 이제 이쪽 압박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받아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또 돌이 오면 여기가 약간 또 뒷맛이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쪽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3-3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류를 한 거로 보이고요. 백이 바로 여기 뒀네요. 이제 압박당하는 게 지켰습니다. 이게 압박당하면 이쪽 상변이 워낙 상중앙 쪽이 좋아지니까 안전하게 지금 지킨 거고요. 10초. 하나, 둘, 셋. 당장 큰 자리는 우변이 가장 커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변 우변이 커 보이고.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숙제예요, 서로. 숙제인데 흙도 함부로 건드리질 못해요. 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확실하게 부담이만 커질 수도 있겠네요. 부담이 커져서 크게 잡히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도 초반에는 지키진 않을 거예요.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지켜도 지킬 거고 지금은 이제 걸치거나 또는 요만큼 또는 바짝 다가설까요? 네.
하변 이쪽 움직이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이니까 도움을 준다면 이 정도 둘 수가 있겠고 더, 서로 모양을 펼치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더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여기 뒀네요. 이거는 조금 밋밋하니까 바짝 다가서야 이제 이 돌에 대한 간격 나중에 이제 붙인다거나 해서 들어간다거나 해서 둘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집은 백이 조금 앞서는 그런 형세인가요? 네. 근데 이 바도가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흙도 두텁고 하나, 이 모양이 있고 둘, 셋, 네. 예, 이 바도가 그냥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덟, 아홉. 두 선수가 타협을 하면서 긴 흐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10회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비조 승자전. 여기는 뜨거운 한국기원 스튜디오입니다. 네, 비조의 첫 번째 결선 티켓을 안성준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놓고 겨루고 있는데요. 자, 좀 진행이 됐죠? 네, 하변 100에 다가서니까 흙이 날일자 했고요. 100이 하변 지키니까 여기를 두고 100이 민장면이에요. 이창호 선수는 이 석점을 살릴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냥 활용만 하는군요. 네. 자, 이 바둑은 이제 100은 좌하기 쪽에 확실한 실리로 확보를 했고요. 흙은 우변에 굉장히 큰 모양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저 모양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라고 봐야겠고요. 좌하귀 일대를 손해를 본 만큼 좀 뭔가 대가를 얻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변에 큰 집을 짓거나 또는 들어온 침투를 한 100을 공격을 해서 공격의 대가를 얻어내야 되는 바둑이에요. 여덟, 아홉.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참 깊숙하게도 들어가네요. 네. 두 선수가 현재 바둑리그에서 이지명으로 뛰고 있는데요. 안성준 선수는 SK 앵크린, 그리고 이창호 선수는 신한 천일염 팀에 속해 있습니다. 네, 성적도 비슷해요. 이창호 선수 4승 4패, 안성준 선수는 4승 3패인데요. 네. 선수 선발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안성준 선수의 랭킹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네. 15위권 정도였고요. 이창호 선수도 역시 20위 안쪽, 18위, 19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많이 지금은 떨어졌어요. 너무 상반됐죠. 안성준 선수 많이 올라갔고, 무려 6계단이 오른 거네요. 네. 현재 9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거의 주장급이죠. 네. 8팀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성준 선수가 올 하반기만 잘 마무리를 하면 내년에 또 추세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연속 지명하겠죠. 자, 붙였는데요. 거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승부처가 찾아왔는데요. 네, 지금 이창호 선수가 타이트하게 두고 있어요. 네. 우변 침투를 했는데 이제 받아주지를 않고 네. 하변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 네, 지금 촐기 1회를 이창호 선수가 사용을 했는데요. 여길 두니까 날일자 있고요. 이쪽 두니까 막았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정수는 받아주면은 가장 깔끔하긴 한데 네. 이 모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침투를 했어요. 삭감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면 보통 차렷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붙여서 백도를 무겁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아예 외면을 했어요. 이쪽을 붙였고요. 이 성동격서인가요? 여기를 젖혀서 물어봤어요. 네. 이수의 뜻은 이쪽을 단수를 몰면
흙은 빵 네, 따내면 늘겠다는 줄수 뜻이고요. 없겠죠? 이렇게 단수 치면 이쪽 단수 쳐서 다음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를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다음에 공격이 아주 수월해지죠. 이렇게 차렷을 하거나 붙여서 공격을 할 때 여기 아주 강력한 철벽이 생겼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겠습니다. 네, 백도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 불만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그럼 백도 이렇게는 안 둘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실전도 우위로 위로 단수를 쳤어요. 이럴 수밖에 없겠고요. 이쪽 끊기면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는 흙이 지금은 여기를 단수를 칠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약간 이득을 받지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손해를 받지만 네. 실리로 손해를 보더라도 두텁게 해야 이도라고의 또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초읽기를 하나 소비를 했는데 늘면은 흙이 잡아서요. 다음에 치받더라도 이쪽이나 이쪽 단수 치면은 한 집 나고 또 바깥쪽 탈출 맛보기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 있는 거로 보여요. 살아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네. 백이 진짜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도 지금 가능합니까?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행할 수 없는 수법입니다. 7, 8, 9, 10, 102번 남았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도 이를 사용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껄끄러운 숙제를 백에게 던져줬는데 글쎄요. 안성준 선수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을 먼저 좀 붙이거나 하는 수는 어떨까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먼저 모양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잡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안성준 선수의 선택은요? 8, 9, 아, 두텁게. 가만히 밀었는데요. 이건 이제 여기 돌파도 있고 이쪽이 또 선수가 되면 막히는 게 또 싫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백이 잡으러 가면 흙도 위험하니까 네. 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따낼까요? 어차피 여기를 치봤더라도 결국은 또 넣고 살아야 되니까 악수가 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냥 한 점 잡는 게 오히려 정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예. 교환을 하고요. 어차피 이도를 살릴 수는 없는데 이 흙이 살기 전에 이제 활용을 하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네. 백은 끝나요? 거의 끼우는 거 아니면 끊는 건데 그냥 이쪽이나 이쪽이요? 예, 그래도 끊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법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백도 지금 응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끊는군요. 그것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데 단순을 몰게 되면 여기 단수 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내게 되면 여기도 또 받아야 되는 거로 보여요. 거의 이것도 탈출이 됐거든요. 다음에 젖히는 것이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흙이 그래도 잘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원래 백진영이었는데 집 다 없앴고 이 백이 아직도 미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쪽도 아직 수가 안 놓아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거 피곤하죠.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중앙 쪽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미생이 2개가 있어요. 네. 이거는 확실히 피곤하죠. 여기 붙이고 젖혀서 한 것은 이창호 선수가 적절한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요.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끊고 나서 30초. 또 이쪽을 안 둘 수도 없는 장면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살립니다. 네. 근데 어차피 흙도 여기 이길 거거든요. 다음에 여기 막히면 아프니까 이런 데 둬야 되는데 그냥 한 판 뛰기만 하더라도 나와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쪽이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특히 이 정도면 잘 빠져나온 거예요. 백진영을 지금 어느 정도 없애면서 이게 또 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미생이거든요. 네. 양쪽 미생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흙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머리를 내민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정도라면 흙의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잘 됐어요, 여기. 다음 수는 아마 느는 수가 일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 수를 하나, 제외하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를 단수. 칩니다. 어차피 여기 도망가니까 느는 것보단 단수가 백의 입장에선 중앙 진출할 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제 흙도 한 칸 정도로 띄워두나요? 네, 중앙으로는 우선 나가야 돼요, 흙은. 그걸 막히게 되면은 10초. 하나, 또 가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네. 중앙으로 나가는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창호 선수가 초기 게임 하려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는 바도고 제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이나 또는 2시간 정도 있어야 네. 훨씬 더 실력 발휘를 베스트, 하는 예. 것 같아요. 비단 이창호 선수뿐 아니고 저희 나이 또래 되고 또 저희 선배 기사님들도 많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사 생활 하다 보면은 속기 바둑보다는 확실히 1시간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교환을 해두는 게 득입니까? 저 베개 응수하기가 참 꺼림직합니다. 그냥 이 짠이 네. 정수는 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30초. 베개 입장에는 좀 당했죠. 하나, 둘, 반발을 하려면 여기를 두는 거는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쏙 뚫으면은 이 백이 차단이 백이 됐습니다. 잡히네요. 네.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나중에 이게 거의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젖혀져서 받으면 32집이에요. 자상기도 약 10집 정도, 42집, 덤까지 백이 약 둘, 50집 정도. 셋, 확보를 했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는 보통은 저 한 점은 패석이기 때문에 버리죠, 보통은. 근데 지금은 하변의 백도를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지분 이제 확정가는 확실히 백이 많은데 하나, 둘, 셋, 하변의 백돌과 이제 우변에 침투한 백돌을 공격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요. 아홉, 열. 한 번만. 개인적으로는 백보다는 흙이 좀 편한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창호 선수가 한 점을 살리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는 네. 안성준 선수입니다. 어딘가 받긴 받아야 돼요. 끊기면은 초토화가 되니까 있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해서 갈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여기서 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해서요. 이 단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백이 움직일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마지막 30초. 하나, 그렇네요. 둘, 네, 그래서 백은 셋, 넷, 꽉 있는 여섯,
이어야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은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아까 호구 쳤을 때는 여기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행마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 확실히 그 우변에 백 판점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흙이 먼저 붙이거나 또는 차렷해서 이 백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하중앙의 백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마지막 30초. 따라서 지금 백은 하나, 중앙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셋,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예 실리를 차지하고 버티는 수도 가능해 보여요. 일곱, 아예 손을 빼는 작전인가요? 예, 근데 우선은 중앙 쪽을 보강을 하면서 또 우변 백돌 한 점과의 연결도 생각을 한 한 수로 보입니다. 네. 형태의 급소로 보이거든요. 그럴듯한 감각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10초. 하변의 백돌과 끊길까봐 저런 수는 좀 엄두가 안 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도 어떻게 보면 형태상의 급소이긴 한데요. 네. 이 날일자도 이 형태에서는 급소로 보여요. 이창호 선수도 끊겠다는 의미로 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백이 여기를 찌른다면 이건 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뭐 이 단수는 쳐두고만 나중에 쳐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뒀다라 가정하면 다음에 여기 이런 데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 둘, 이 백이 뭔가 넷, 산산이 부서진 조각 같은 느낌이라 일곱, 여덟, 아홉. 이 수도 올바른 수로 보여요. 아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나와 끊는 건 백이 모양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흑의 의도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가 이제 이 방금 날일자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찌르고 쌍립을 하는 모습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로 보여요. 그럼 백도 이걸 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단수 치는 모양이 되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아홉. 변화가 좀 많겠네요. 근데 이창호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두 번 남았죠? 네. 여유가 있는데 여덟 아홉 할 때 시간 연장책 연장책을 썼어요. 마지막 초읽기 몰리기 싫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래도 한 번이 남은 것과 이 마지막 초읽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또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안성준 선수처럼 20대 초중반이나 마지막 30초. 10대 기사들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와 지금 이제 불혹의 나이인 이창호 선수가 몰렸을 때 이게 순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덟, 아홉. 되도록이면 좀 2회 이상 남겨두는 게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찝어서 시간 연장을 한 거로 보입니다. 저수가 악수라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첫 봤을 땐 그렇게 악수로 보이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젖혀 있는 게 이제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까지는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더 두면 안 됩니다. 더 두면 아마 백도 손 뺄 거예요. 이제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창호 선수의 걱정은
백이 단서 치고 몰고 나오면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예, 축이 되죠. 이게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칩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게다가 바깥쪽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30초. 백도를 그렇게 하나, 강력하게 공격을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중요한 곳은 하중앙 쪽인데 안 보여요, 지금 이창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봐야 돼요. 백이 하중앙 쪽을 둔다면 흑도 끊어서 넘는 게 이제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안성준 선수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안성준 선수도 지금 받아줬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찍고 젖혀인 것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흑이 이득을 봤다고 봐야겠죠. 예, 찝었을 때 백이 먼저 젖힌다거나 하는 수법도 있었는데 네. 흑이 지금 백도를 끊는 것은 아까 그 참고도밖에는 없나요? 여기 끊으면 외길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두면은 쌍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몰고 나오면 셋, 넷, 단수 치면은 다섯, 여섯, 이거는 꼭 있는다는 보장이 일곱, 없어요. 여덟, 경우에 따라서 이 백돌 6점은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예, 끊지를 못했어요. 늘었어요. 타협이에요, 이거는. 여기를 끊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 뒀는데 백도 연결은 되긴 됐어요, 우선은. 하지만 흑이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아직도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흑의 공격은 이어질 듯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절충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바둑은 장기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초반부터 전투가 일어날 듯 하면서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선 지금 저기 두는 수법들은 좀 공배가 채워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곳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데 계속 공배가 채워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붙인다거나 했을 때는 흑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수는 금기 중에 금기의 행마인데요. 일단 백이 뚫고 나오는 수가 통렬해 보이는데요. 네, 원래 금기 중에 금기인데 이 한 점을 접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원래 도서는 안 되는 행마예요, 이런 행마는. 네. 근데 지금 이 돌을 가를 수 있는 행마가 한눈에 안 보이니까 마지막 30초. 하나,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는 셋, 원래 절대로 도서는 안 되는 행마입니다. 모양상으로만 보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행마예요. 이제 결국 여기 두면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백도를. 결국은 여기서도 손을 빼나요? 지금 받아줘도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근데 여기 저도 단수 치고 나갈 때 있게 되면은 단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하중왕은 뭐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하나, 저는 이쪽 늘고 둘, 크게 공격하면은 이런 데를 가르고 나오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섯, 일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참고도대로 두고 있는데요. 또 일단 나가야 할까요? 나가는 것 아니면은 그냥 넣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교환은요? 그냥 늘고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단수를 치면 이쪽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라 여기 젖히고 나오는 게 좀 신경이 쓰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어요. 아, 근데 이게 먼저 미리 교환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아, 그래서 그때 빠지면 좀 다르군요. 네. 마지막 30초. 되게 여기 한 점을 따내면은 있는 게 일단 거의 반 선수라고 봐야 돼요. 다음 석점 단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치바 선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덟, 아홉. 안성준 선수 뜻을 거스르죠. 여기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선 두 점을 살리면서 이 백을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고 또 게다가 여기 석점 단수 치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이 근기에 행마를 했는데 다시 또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건 너무 요석 중에 요석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고요. 원래 기본은 이제 이런 데 지켜야 되는데 원래는요. 근데 우변을 흙이 먼저 두면 공격이 제법 될 것 같아요. 백도 여기서 우변을 지키고 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손을 빼네요. 네, 손을 뺐어요. 이거는 이제 승부수예요. 중앙을 두고 우변을 흙이 먼저 공격으로 오게 되면 네. 백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죠. 흙이 두터워질 만큼 두터워진 흙이기 때문에 네. 이 근기에 행마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 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맞고 이쪽 당하니까 백의 모양도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창우 선수도 공격에 힘을 가할 것 같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승부. 여기는 열기가 흐르는 바둑TV 스튜디오입니다.